제가 하루아침에 반지하에 사는 처지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남편의 둥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딸 둘이 와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자립하셔야죠. 그래요, 엄마. 안타깝지만 아빠가 모든 재산을 우리 앞으로 남기셨어요. 뭐? 언니, 엄마한테 얼른 유언장 보여드려. 긴 말 하기도 민망하다. 딸들이 보여준 남편의 유언장에는 딸들이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 딸들 앞으로 남긴다. 30년간 내 돈으로 같이 살고 내 딸 둘을 키워준 아내에게는 자립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를 마무리한다. 손을 덜덜 떨며 유언장을 보고 있는 저에게 두 딸이 킥킥대며 그러더군요. 자립지원금이래. 그거 고아원 나갈 때 받는 거 아니야? 오죽 엄마가 자립을 못했으면 아무래도 아빠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나 봐. 하긴 재혼하고 마음 변했어도 자립 못하는 아내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겠지. 아빠가 일할 동안 우리를 키우기도 했고 일종의 부모였던 거지. 그래도 우리 아빠도 너무하시네. 베이비시터한테 월급을 줘도 이것보단 많이 주겠다. 엄마가 뭐 공짜로 우리 키웠나?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고 먹고 자고 다 했잖아. 그나마 마음이 약해서 아빠가 남긴 일종의 도의적 퇴직금이지. 30년을 자기 두 딸을 키운 마누라한테 자립지원금이랍시고 1,000만 원을 남긴 남편이 마음이 약한 건가요? 딸들의 대화를 들으며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툭 하면 저보고 묻던 말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야? 나? 당신 안 만났으면 글쎄, 상상도 하기 싫은데. 당신 안 만났으면 우리 두 딸도 못 만나고 당신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왜? 당신은 나 만난 거 후회해? 불쑥불쑥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혹시 이 남자가 딴 생각을 하나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그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복동이를 만났지?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내 자식 둘을 다 키워주고 당신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없어? 섭섭한 게 뭐가 있어?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준 사람이 당신인데. 정말? 그럼 너 바라는 거 없어? 없어. 나는 당신이랑 100년회로 하는 게 유일한 꿈이야. 그런 저를 짠하게 보던 남편의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그런 걸 물었던 건가 싶고, 그래서 그렇게 애틋하게 쳐다봤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눈에 익은 남편의 유언장을 놓지도 못하고 제 앞에 큰 가방 하나가 툭 던져졌어요. 엄마 귀찮을까봐 우리가 미리 싸놨어요. 그래도 3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 효도는 해야지. 아빠가 남긴 자립지원금도 가방 안에 넣었고요. 서로 보기 민망한데 얼른 나가주시죠. 택시라도 불러드려요?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나왔어요. 무턱대고 나가라는데 버틸 장사가 어딨겠어요. 제가 나가는데도 딸들은 저들끼리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낄낄거리기만 했어요. 그 길로 나가 겨우 얻어 들어간 집이 반지하 집이었죠. 빌라 반지하였는데 부엌 겸 거실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할 돈도 없어서 그대로 살았더니 쿰쿰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나?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던 어느 날이었죠.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웬 벨소리지? 누구세요? 등기우편입니다. 김세복 씨가 보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에? 김세복 씨요? 저승에서 편지라도 왔다는 건가 뭔가 정신이 다 혼미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세복입니다. 그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엄마가 선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 처지에 무슨 선을 봐. 나 결혼하자마자 이혼 도장 찍은 거 말했어? 말했지. 그러니까 가서 봐.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아? 그럼 뭐 결혼한다고 직장도 관두고 이제 뭐 할 건데? 내내 그렇게 백수 노릇하고 있을 거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시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오던 때였어요. 좋아서 한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보낸 새벽이었어요. 남편 휴대전화로 자꾸 문자가 오는 것 같길래 슬쩍 눈길만 줬는데 딱 봐도 여자 문자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3년 만난 날 두고 결혼을 해? 신혼여행 갔다며. 좋아? 좋니? 너무 놀라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더니 전 남편이 눈을 뜨더라고요. 뭐야? 이 문자 누구야? 아이씨, 뭐야. 왜 남의 문자를 봐? 우리가 남이야? 그럼 남이지. 우리 엄마가 하도 결혼은 조신한 여자랑 해야 한대서 너랑 하긴 했는데 벌써 재미없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처음 본 전 남편의 모습에 딸꾹질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 길로 신혼여행지에 저를 두고 가더니 바로 이혼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화도 내봤는데 더 뻔뻔하게 굴었어요. 난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는 아내는 필요가 없어. 나랑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널렸어. 첫 결혼에 된통 되었다 보니 성 같은 건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선을 보는 신용이라도 안 하면 집에서 눈칫밥이 장난 아니었어요. 일단 보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그 남자의 정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봐. 돈이 좀 있대. 돈 있는 사람이 나처럼 신혼여행까지 가서 이혼당한 여자랑 결혼한대? 어린 딸이 있대. 뭐? 자식이 있다고? 그럼 어떡해. 너도 물건으로 치면 새 물건은 아니잖아. 그럼 뭐 초혼자리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린 딸 하나? 하나든 둘이든 뭐 달라? 뭐? 저는 정말 그때 우리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잖아요. 이미 약속 다 잡았다면서 나가나 보라는데 나가서도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 처지가 이렇게까지 바닥인 건가 싶어서요. 심지어는 애인을 따로 두고 날 속인 건 그쪽인데 내가 이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한테 들어오는 자리가 애 둘 딸린 제 쥐자리라니 기가 찼어요. 남편은 오는 저한테 그저 휴지만 건네줬어요. 뭐라고 묻지도 않고 한참을 울게 두더라고요. 울다 울다 겨우 울음을 삼키는데 남편이 미리 시켜둔 차를 건네더라고요. 이거 마셔요. 마시면 좀 나아요. 왜 우냐고 묻지도 않고 차만 건네는데 일단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나니 민망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 한번 보는 건데. 내가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게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였겠죠. 초혼이나 다름없는 처자가 제 뒷자리에 선을 보게 생겼으니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가세요. 저도 재혼 생각 없는데 자꾸 애들 엄마 자리는 채워야 하지 않냐고 주변에서 성화여서요. 재혼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이혼해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사별이었지만 사별이든 이별이든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잖아요.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때 처음으로 김세복이라던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딸 둘이 있다고는 하나 앳된 얼굴이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딱 봐도 이혼당하실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보나마나 남자 쪽이 문제였겠죠? 그걸 어떻게 하시고. 딱 봐도 순진해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좋다고 하는 건 잠깐이고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걸 봐야 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사람 자체를 보세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러면서 꼭 친오빠처럼 말하는데 이상하게 편하고 그 편안함이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어요. 제가 먼저 한 번 더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보다가 딸들도 보게 됐는데 그 어린애들이 엄마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재혼하겠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난리가 난 겁니다. 너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라며. 그래서 손자리 알아본 거 아니야? 하긴 뭐래. 네가 아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네 처제 알려주려고 물어온 거지. 내가 그 선자리 들어왔을 때 진짜 거품을 뻔했다고.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자리를 가져오냐고 하려고 했다가 네가 이걸 알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었지. 내 팔자 이렇게 만든 그놈이 있고 다시 일을 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하라고 그런 거잖아. 누가 애들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가래? 몰라. 나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집에 돈도 많다며. 너 진짜 미쳤어? 막상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는 그게 아니었다며 제 머리라도 밀 기세였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깊어진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 역시 뭘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절대 먹고 살 문제로는 고생 안 시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기야 하겠냐마는 그만큼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평생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결혼 허락받기 전까지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포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 두 딸을 화동으로 세워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 엄마가 많이 울었죠. 30년을 키운 딸 둘에게 버림받고 반지 하방에 있으면 가장 많이 생각난 게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였어요. 결혼하고도 엄마가 얼마나 물어봤는지 몰라요. 따뜻한 밥은 먹어? 식무 취급받는 건 아니고? 엄마,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식모가 아니라 부모겠지. 아무튼 뭐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냔 말이야. 엄마, 나 삼시세끼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다 사고 다녀. 김서방이 그렇게 하라고 해. 애들은 괴물하고 굴려 먹진 않고? 그 어린애들이 날 어떻게 굴려 먹어. 네가 안 그랬는데 구박한다고 아빠한테 이른다거나. 안 그래, 안 그래. 행여 그런다고 해도 우리 신랑이 안 믿지. 그러나 엄마의 우려는 맞아떨어졌어요. 큰딸이 자라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 이거 다 엄마가 그런 거야. 엄마가 웬 이 교과서를 갖다 버려? 나도 모르지. 큰딸이 그래서 황당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서 제 아빠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어요. 둘째는 큰언니가 그러는 걸 봐서 그런지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만 둘째까지 자라면서는 둘째도 저보다는 제 언니한테 의지하는 눈치긴 했어요. 큰딸은 제가 새엄마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고 둘째는 잘 몰랐었거든요. 아마 알려준 모양이다 싶었지만
사실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 엄마 노릇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하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진심은 끝내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체부가 들고 온 등기 우편을 받는 순간 다 알게 됐죠. 이게 정말 김세북 씨한테 온 거라고요? 예. 여기 확인 좀. 혹시 뭐 저승에서도 우편물이 와요?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소를 보시면. 우체부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남편 이름 세 글자만 보이더라고요. 곰팡내 나는 지하에서 그 봉투를 뜯어보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 적힌 명함과 함께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 등기를 받았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일 거야. 당신이 지금쯤 얼마나 절망적일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미어져.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심해도 돼. 같이 넣은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꼭 걸어야 해. 자세한 건 그 친구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일단 그 친구랑 만나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편지는 딸들에게 비밀로 해. 딸들이 보여준 유언장과 똑같은 글씨로 적힌 편지였어요. 남편의 편지인 건 분명한데 딸들이 보여준 냉정하고 차가웠던 그 내용과는 영 딴판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자립지원금인지 뭔지만 달랑 남기더니 미안해서 이런 걸 남겼나. 처음엔 글씨도 보기 싫어서 냅다 던져놨는데 궁금해서 자꾸 쳐다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낯선 남자가 받더라고요. 저기 혹시 김세북 씨 아세요? 등기 우편이 왔는데. 형수님 맞으시죠? 형수님이요? 아, 예. 세북 형님께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 바로 한국행 비행기 타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미국에서 사업해요.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될까요? 아, 예. 그러시면 되긴 한데.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반지하에서 지내고 있어요. 역시 그랬군요. 역시라니요? 그게 참 쓸쓸하시죠? 30년을 친딸처럼 키우셨을 텐데. 친딸들이 그런 줄 안 우리 형님 심정은 더하셨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잘 드시고 편히 계세요. 내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전화를 받자마자 저더러 형수님이라고 부르던 그 동생과 마주했어요. 미국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예, 누구 명인데 머뭇거리겠어요? 서둘러 와야죠. 그럼 피곤하시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보다야 형수님이 많이 힘드셨겠죠. 애들이랑은 연락하세요? 먼저 안 오네요. 저는 번호도 안 바꾸고 있는데 차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무서워서요. 걸었는데 차단당했으면 가슴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설마 우리 남편이 애들이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아니 분명 유언장은 남편 손글씨로 적힌 거였는데 2달 앞으로 전 재산을 다 준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형수님께는 말도 안 되는 자립지원금 1,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다 아시네요. 알죠? 형님도 아시고요. 뭐 알겠죠. 누가 봐도 그 양반 손글씨던데. 형님이 종종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이 있으셨나 봐요. 애들이 그걸 보고 치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 종종 그러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애들이 자꾸
아버지 저 기억나세요? 하고 물으니까 형님이 한 번은 장난을 치셨나 봐요. 아, 네가 누구더라? 우리 누이인가? 누이? 하고 치매 걸린 척 장난을 한 번 쳤는데 애들이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래요. 애들이 왜 이러나 궁금해서 종종 그런 척을 좀 해봤는데 애들이 어느 날 유언장을 쓰자고 하더라는 거죠. 네? 뭐라고 쓰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도 써줘 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쓰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애들이 장난을 치나 하셨대요. 내가 장난치는 걸 알고 똑같이 그러나 그러면서요. 그런데 애들이 그 유언장을 보면서 비열하게 웃더래요. 형님이 그제야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때라도 얼른 유언장을 찢든가 했었어야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럼 그 양반은 그걸 다 알고도 조용히 갔다는 거예요? 결국 딸 편인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남한테 부탁만 해놓고 갔다고요?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시죠. 무턱대고 가자는데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보낸 거 맞죠? 맞습니다. 어딜 가는데요? 김현장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부탁하면 잘해줄 겁니다. 아, 예? 아,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은 왜요? 끌려가다시피 갔더니 이미 김현정 쪽 변호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최 대표님께 이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남편이 이미 유언장을 작성한 거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싶다가도 이겨주겠다고 하니 믿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같은 장소에서 남편의 아는 동생 변호사까지 동반해 딸들을 만났어요. 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입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엄마가 쉽게 물러난다 했네. 엄마, 진짜 가족끼리 꼭 이래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엄마가 쉽게 물러나길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보다 했지. 역시 계모는 어쩔 수 없나 봐. 나 어릴 때 언니가 해준 말이 딱이지 뭐야. 애들 말을 듣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와 우리 사이에 못할 말도 없잖니. 나는 엄마가 내 친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반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사이니까 엄마한테 깍듯하게 굴라고요. 존댓말도 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도 말라고 해서 처음에 막 울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엄마는 우리 친엄마가 아니다. 새엄마다. 그러니 언제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네 언니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어쩐지 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 엄마도 뭐라고 안 했잖아요. 네 언니가 가르친 티가 나길래. 그래도 너희들이 핏줄이잖아.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언니 말이 딱 맞지 뭐예요. 결국 아빠 재산 몇 푼도 포기 못해서 우리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 좀 봐. 역시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니까. 딸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너희 아버지도 핏줄을 믿었을 텐데 말이야.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큰딸이 정색하며 묻더라고요. 엄마? 너희들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긴 하니? 엄마야말로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나 이러지 아빠한테도 이럴까봐? 아빠는 우리 핏줄이에요. 엄마랑은 시작부터가 다르다고요.
그래? 그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동생도 네 편으로 만들고 일단 편부터 갈랐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부터 쫓아내려고? 나갈 사람이 나가는 게 뭐 별일이에요? 그렇게 당당하면 네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굴지 그랬니? 우리가 아빠한테 당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요? 아니, 아빠 유언장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안 당당해? 혹시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긴 거 없어? 우리가 뭘요? 이를테면 내가 모르는 아빠 건강 문제라든지. 순간 딸들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서로 힐끗 보더니 동시에 딱 잡아대더군요. 엄마가 모르는 무슨 건강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건 같이 산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돌아가실 때 투병하신 것 말고는 정신은 온전하셨는데. 딸들이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왜들 그러니?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었어? 혹시 아버지 유언장이 잘못 쓰였다고 우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쓰였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렇게 우기려는 게 아니고서야 그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우긴다고 없던 일이 있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수작으로 김앤장까지 우리를 부른 건진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아빠의 유언을 따랐을 뿐이라고요.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그때였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딸들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죠. 확인해 보시죠. 서류를 확인한 딸들의 얼굴이 순차적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유언장?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따님께 써드린 유언장보다 늦게 쓰인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이라고요. 글씨체도 우리 아빠 거고요. 이 유언장은 제가 보는 앞에서 촬영까지 하면서 쓰신 유언장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따님들의 강요로 잘못된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따님들이 갖고 계신 유언장은 아버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까지도 최종 유언장에 적혀 있고요. 이봐요. 제 생각엔 두 따님이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것 같아요. 법을 잘 모르는 어머니께 대뜸 이게 아버지의 유언장이다 하고 내미셨죠? 그러니 유언장대로 자립지원금 1,000만 원 들고 나가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저기요. 이거 우리 아빠가 쓴 거 맞고요. 우리가 강요해서 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영상부터 확인하실까요? 변호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남긴 유언 영상을 공개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유언 영상을 남긴다. 내가 조금 전에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이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는 이 유언장을 내 최종 유언장으로 한다. 얼마 전 두 딸이 와서 나한테 엄마한테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더라. 오랜 시간 투병하다 보니 종종 기억상실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 너희들이 하도 아빠 기억나? 아빠 나 누구야 하고 묻길래 장난삼아 치매인 척한 것이 화근이랄지 아니면 다행이랄지 모르겠다. 자식이라고 귀하게 키울 줄만 알았지 잘못 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내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새엄마한테 더 잘해줄걸. 아빠 하나 믿고 시집와서 자기 자식도 아닌 너희 둘을 예쁘게 키워주고 마지막까지 내 병수발을 다 들어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1순위는 너희들이라고 했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거하게 엄마 아빠 뒤통수를 칠 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유언장을 너희 마음대로 써달라는데 내용이 기가 차더라. 자립지원금? 엄마가 무슨 고아도 아니고 엄연히 귀한 집 따님 모셔왔는데 자립지원금이라니. 더더구나 그 금액이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너희들 아주 거저먹으려고 했더라.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돼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겠지. 내 유언을 빌미로 어떻게든 재산을 더 가져보려고. 그런데 보나마나 네 엄마는 그냥 포기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자립지원금인지 뭔지만 들고 나갔을 거야. 네 엄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너희들과 굳이 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을 테지. 더더구나 내 뜻이 그렇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려니 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미국서 사업하는 똑똑한 후배에게 부탁을 좀 해뒀어. 너희 엄마를 꼭 도와달라고. 분명 너희가 그 유언장을 빌미로 내 재산을 다 털어먹으려고 할 테니까 말이야. 거기까지 보는데 큰딸이 스톱을 외치더라고요. 스톱! 잠깐! 왜 그러십니까? 요즘은 영상도 다 조작하는 시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골려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머리를 쓴다고요? 아버님께서 따님들을 골려주려고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뭔데요? 변호사를 째려보는 딸들에게 제가 말해줬어요. 참교육. 뭐라고요? 참교육이지. 내가 계모라 못할까봐 네 아빠가 판을 깔아준 거지. 엄마, 설마 이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믿어요? 아빠한테 우리는 친딸들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랑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친다고요? 너희들이 먼저 쳤잖아. 너희들이 아빠 뒤통수 거하게 쳤잖아. 우리가 언제 아빠 뒤통수를, 우리는 엄마 뒤통수를 친 거죠. 정확히는 생모도 아닌 계모. 너희 아빠한테는 그게 자기 뒤통수였나 보지. 네? 너희들 잘 모르나 본데. 너희 아빠가 나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 아빠가 그런데도 딸들에게만 유산 남기고 싶은 거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립지원금이니 뭐니 헛소리도 그냥 받아들였어.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하긴 하더라. 네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 딸들이 다 독립해서 나간 뒤 혼자 남편의 병수발을 들던 즈음을 떠올렸어요. 힘든 기색도 없이 자기 병수발만 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그랬어요.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까? 언제 당신이 없이 어떻게 살 거냐며. 내가 당신 없이 못 살지. 그래서 물은 거지. 그래서 물었다고? 당신도 나 없이 못 산다는 말이 듣고 싶었나 봐. 근데 내가 갈 때가 되니까 그냥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고 내가 당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오래오래 나 없이 행복하게 살다 왔으면 좋겠어. 당신 없이 오래오래? 그거 너무 길 것 같은데. 당신도 혼자 살아보면 좋잖아. 어릴 때 결혼 한 번 잘못했다고 애 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둘째는 기저귀도 못 댈 때 왔잖아. 덕분에 어린애를 키워본 거지. 안 그랬으면 내 인생에 어린애 키워볼 일도 없었겠지. 애가 안 들어섰으니. 그러자 남편이 미안한 듯 말하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사기쳤어. 뭐? 나 둘째 낳고 정관 수술을 했었어. 충격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왜 이제야 해. 그동안 내가 내 자식 하나 낳고 싶어 했던 거 알잖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왜 그랬는데? 왜? 내가 내 자식 낳으면 우리 딸들 대충 키울까 봐? 날 그렇게밖에 안 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풀었어. 풀었는데 보건수술을 받았다고?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온다고 할 때 받았지. 근데 아무래도 당신한테 애가 안 들어선다는 게 그 영향이 아닐까 하고. 아, 놀랐잖아. 난 또 정관수술한 상태로 있었다는 줄. 그건 아니지만 그게 또 영향이 아예 없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내 마음에 걸렸어? 많이 걸렸지. 정관수술은 전처하고 결정한 거였거든. 당신이랑 재혼할 줄 알았으면 안 묶었을 텐데. 나도 당신 친자식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내 자식 둘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당신 자식 하나 없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나도 그런 마음이 컸어. 남의 자식 둘만 키워서는 영 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 두 딸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렸네. 애들한테 좋은 엄마였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딴에는 최선은 다했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지? 그래도 애들한테 기대 살 순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친엄마도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럼 당신은 애들한테 봉양도 좀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니야? 당신은 왜 못 받는데? 당신 딸들 나한테는 존댓말 하는 거 알지? 당신이 시킨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이 그랬거든. 엄마가 존댓말 하라고 했다고. 말도 안 돼. 당신한테는 반말하는 애들인데 왜 굳이 나한테만? 아니었다고? 그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예절 가르친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애들이 착각했나 봐. 엄마한테만 하라는 줄 알고. 정말이야? 예전에 애들이 또 거짓말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한 적 없는 걸 했다는 식으로. 그랬나? 나는 기억도 안 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 자식들이지만 완전히 당신 자식들은 안 되나 보네. 각오했던 일이야. 아무래도 큰애는 처음부터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차라리 좀 더 일찍 만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으면 더 나았으려나.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남은 건 내 몫이야. 당신 몫이라니? 당신이 30년 고생한 값은 받아야지. 비록 당신 친자식이 없어서 자식 봉양은 못 받아도 돈 없어서 고생할 일은 없게 해줄게.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처음 약속드렸던 것도 그거잖아. 그걸 기억해? 남의 집 귀한 딸을 애 둘 딸린 호라비가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해? 무조건 해야지. 고마워. 나 지금껏 당신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낳지 않은 자식 키운 당신 심정을. 그 안에 고충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도 한 번도 나한테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 당신은. 애들이니까. 애들도 모자랐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친엄마가 주는 사랑에 비하면 하염없이 부족했겠지. 그건 나랑 먼저 간 그 사람이 미안해할 일이고 당신은 그저 유세만 부려. 유세만 부리라고? 내가 니들 키워줬다.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지금처럼 독립해서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래. 당신 책임져야 하는 건 나지. 내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주진 못해도 당신 잘 살게끔 다 준비해 놓을게. 당신은 그냥 행복하기만 해. 그런 대화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의심이 가던 차에 남편 아는 동생에게 등기를 받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딸들의 흑심을 안 남편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었나 봐요. 엄마,
이 와중에 웬 눈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눈물이 나와요? 네 아빠 생각이 나서. 우리 아빠 생각을 왜 엄마가 하는데? 아빠가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시꺼먼 속내를 드러냈으니 정신 온전했던 네 아빠한테는 얼마나 지옥이었겠니? 뭐라고요? 네 아빠 치매 아니었어. 영상 더 보면 알겠지만 치매 전혀 아니야. 진단서도 다 받으셨더라. 변호사님이 다 갖고 있어. 때마침 변호사가 딸들에게 남편의 진단서도 보여줬어요. 네 아빠 오랜 투병으로 종종 가물가물할 때는 있었어도 치매는 아니었어. 너희들이 어째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돈 욕심에.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네 아버지 영상부터 마저 봐. 변호사님, 틀어주세요. 다시 남편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빠 재산은 다 엄마 거야. 이미 그렇게 돼 있어. 막말로 세상 뜨는 건 나지. 네 엄마는 살아있잖아. 네 엄마가 갖고 있다가 갈 때, 그때 다시 정리해서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네 엄마가 너희들한테 남겨주는 거 없이 자기 마음껏 다 즐기고 쓰며 살길 바란다. 이게 내 유언이야. 당신 듣고 있지? 내가 그랬잖아. 친자식 없는 당신 서럽지 않게 돈이라도 넉넉히 남길 거라고. 그러니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유언장은 괴념치 마라. 내 뜻은 이거야. 전 재산은 다 당신 거고 애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 아빠,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지금쯤 애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겠구만. 나한테 와서도 그랬거든. 아빠, 정신 운전하실 때 유언장 좀 제대로 써주세요. 안 써주시면 저희 진짜 섭섭해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가 다 보고 있을걸요? 그러면서 내 손에 펜을 쥐어주는데 내가 이런 도둑들을 키웠나 싶고 이것들이 내 자식들이 맞나 싶더라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써줬는데 신나하는 꼴들하고는 하늘에서 네 엄마가 보고 있다고? 네 엄마가 아주 창피할 거다. 그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마. 자네 배 아파 낳은 딸내미를 어떠냐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날 책망하겠지. 왜 애들을 제대로 안 키우느냐고.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제대로 키우려고 했고 그렇게 키워줄 사람도 들여놨다. 근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당신이 더 오래 살았으면 당신도 공감했을 거다. 그래야지. 네 엄마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새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 너희 어릴 때 열나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한 건 너희 엄마지 내가 아니야. 애 한 번 안 낳은 여자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가 쉬운 줄 아니? 너희들은 필히 감사해야 해. 정말 감사해야 한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빌기라도 해라.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빌기라도 해. 그것도 안 하면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여보, 당신은 절대 봐주지 마.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참교육을 해. 그래야 그것들도 사람답게 살지. 마지막까지 자식 교육을 당신한테 맡기는 나를 용서해줘. 나중에 다 혼날게. 그때까지 당신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자기 삶을 누리다 와. 그때 다시 봅시다. 남편의 영상이 끝났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딸들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기가 차서 진짜. 그러니까 전 재산을 엄마한테 주겠다는 거지? 그럴 순 없지. 우리가 고지고대로 해줄 줄 알고? 그때였어요. 분노한 딸들에게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재산은 이미 어머니 명의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아버님이 애초에 재산을 취득하실 때
어머님 명의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두 분이 사시던 집도 어머님 명의, 차도 어머님 명의, 고향 땅도 어머님 명의로 돼 있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우리 몫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난감한 게 따님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계셨더라고요. 뭘요? 우리가 뭘 잘못 알아요? 일단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애초부터 어머니께서 많은 부분 현금을 충당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샀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아빠 돈이 아니라고요? 아빠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돈을 꽤 날린 적이 있었어. 나도 잊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날린 아빠 재산을 도로 다 사줬거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빠 시골 땅도 아빠가 투자로 돈 날리는 바람에 다 날아갔었어. 그래서 내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그 땅도 다시 사줬지. 남편이 내 명의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남편 명의로 하라고 어차피 나중에 다 반반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었는데 정말 제 명의로 돼 있나요? 예. 전부 사모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 명의로 산 건물도 하나 있을 텐데 그건 공동 명의 맞죠? 아니요. 그 건물 역시 사모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부군께서 그 건물도 사모님이 투자해서 번 돈으로 사신 거라고 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래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는데 다 사모님 앞으로 해두셨더라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날리신 재산을 어머님이 본인이 받으신 유산으로 다시 취득하신 거니까요. 이미 어머님 명의로 다 돼 있고 그래서 따님들이 원하던 유언장대로 진행도 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본인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우, 세상에. 그걸 다 내 앞으로 해놨을 줄이야. 그럼 지금껏 남편이 관리를 다 해준 거네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쑥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딸이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불쑥 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동생 말 듣고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동생이 아빠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냐고. 엄마가 진짜 엄마도 아닌데 진짜 엄마만큼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언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언니 아주 습관이구나. 옛날부터 뭐만 잘못하면 다 엄마가 시켰다고 아빠한테 거짓말했었잖아. 그게 뭐 나만을 위해서 그랬어? 새엄마가 아빠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랑 나랑 살려고 그런 거지? 아, 웃기고 있네.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빠 독차지하고 이간질이라도 한 적 있냔 말이야. 늘 언니 신부가 못돼서 새엄마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한테 정을 뚝대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매번 내 앞에서 그랬잖아. 내가 언젠가는 기필코 저 여자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낸다고. 꼴 좋다. 우리 집은 무슨 다 엄마 집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엄마랑 잘 지내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 안 했어? 야, 네가 언제 엄마랑 잘 지내자고 했어. 너도 내 편이었잖아. 무조건 엄마 내쫓자고 했잖아. 큰딸은 제 앞에서 머리까지 조아리며 그랬어요. 엄마, 저 아빠 유언 따를게요. 저 엄마 아빠 딸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냥 아빠 유언 따랐다가 나중에 나 갈 때 재산 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엄마, 얼른 집으로 돌아오세요. 엄마 집인데. 어째 아직 재산 정리는 안 하고 있었나 보네. 조만간 하려고 했죠. 그때 다 알게 될 일이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고 말았네. 잘하셨어요. 알아야죠. 알아야 우리도 우리 주제를 알죠. 갑자기 굽신거리는 큰딸을 보는데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내 거 니 거 할 거 없이 살았어. 그러니 아빠도 내 앞으로 다 해주셨겠지. 결국 내 것이 아빠 것이고 아빠 것이 내 것이니까. 엄마 유산으로 아빠 재산을 다시 산 건지는 몰랐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빠의 결점을 들출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다 아빠 거였는데 아빠가 좀 잃었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사과할 일도 아니고. 다만 나는 아빠가 위축된 게 안쓰러웠어. 그래서 마침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유산으로 아빠 재산부터 다시 사들인 거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믿은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이 날 못 믿은 거겠지. 엄마 죄송해요. 너희들이 나를 엄마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부부였고 가족이었어. 엄마,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빠 유언대로 할게요. 대신 우리 계속 가족으로 살아요. 네? 그제야 작은 딸도 제 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언니보단 내가 엄마 좋아하는 거 알지? 나는 언니가 말만 안 해줬어도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 다시 화목하게 살자. 아빠 있던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끈끈한 세모녀로. 두 딸의 모습에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키웠지만 참 뻔뻔하구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가족? 다시 끈끈한 세모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 더더구나 네 아빠한테 유언장을 쓰게 해. 나한테 뭐? 자립지원금 1,000만 원을 줘? 너희들 머리에서 나온 발상만 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데 이제와 네 아빠 재산이 거의 다 내 거였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왜 순순히 나갔어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법적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큰 소리라도 치셨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바닥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멍청해서 너희들이 바닥까지 드러냈다. 이거니?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그래, 너희들이 쓰레기인데 내가 쓰레기인 걸 밝혀내서 미안하다. 근데 니들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고 쓰레기가 된 게 창피하진 않니? 엄마,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자립지원금도 주는 것들이 심할 것도 많다.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 자립지원금. 네? 설마 우리한테도 자립지원금 주고 퉁치려고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1,000만 원씩 줄게. 이걸로 가족관계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자. 더는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 엄마가 다 이고지고 갈 거예요? 너희들 주느니 그냥 이고지고 살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뜻깊을 것 같다. 막말로 내 친정유산으로 산 것들이 대부분인데 뭐 어쩌라고. 너희 아빠 유언대로 나 가기 전까지 팡팡 쓰고 하나도 안 남기고 갈 거야. 너희들 손에 쥐어주니 애초에 사회 환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마. 그렇게들 알고 지금 주는 자립지원금들이나 받아. 그리고 변호사님, 얘들이 저한테 접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귀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둘 수 없나? 그렇게 딸들을 향한 참교육을 마쳤습니다. 딸들을 보낸 뒤 잠깐 일을 도와준 남편 아는 동생과 대화를 나눴어요.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애들이 좀 그러네요. 형님도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속을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근데 형님이 재산을 전부 형수님 앞으로 해놓은 건 진짜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쫓겨나오지도 않았겠죠. 행여 몰랐다고 해도 형님께 형수님 거라면서
왜 애들 다 주고 나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딸들이었으니까요. 쟤들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애들이 복을 걷어찼네요. 형님이 왜 저한테 부탁하셨는지 알겠어요. 아유,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인연인지도 안 물어봤네요. 전 형수님 살아계실 때는 자주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업가로서 포부가 크다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용기 내서 미국으로 갔죠. 제가 언제 한 번은 꼭 은혜 갚겠다고 필요하실 때 뭐든 연락해달라고 했더니 사후에나 돕게 해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형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형수님을 만나셨으니까요. 애들이 아무리 빌어도 용서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사람 구실은 하고 살죠. 그래야겠죠? 벌써 눈빛이 약해지셨네요. 우리 남편이 그럴 줄 알고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 간 것 같네요.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확인할 겁니다. 그 후로도 딸들은 툭하면 저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요. 엄마 보고 싶다면서 명절에 가도 되냐 그러는데 한 번도 답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쉽게 용서 안 하려고요. 그게 제가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참교육인 것 같아서요.